안녕하십니까, 낚시꾼 여러분. 겨울 낚시 정말 어렵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꽝치는 이유가 실력이 아니라 무심코 던진 밑밥 한 주먹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조사님들조차 흔하게 저지르는 겨울 밑밥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동안 겨울만 되면 입질이 예민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두세 배 더 잡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겨울 밑밥 얼마나 뿌리시나요? 일단 많이 주고 시작해야 마음이 편하신가요? 우리는 보통 가을까지는 밑밥을 넉넉하게, 푸짐하게 줘야 고기들이 모인다고 배워왔습니다. 실제로 물고기 활성도가 높을 땐 그게 정답이죠. 하지만 겨울이 오면 모든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물이 차가워지면 물고기들은 신진대사가 극도로 느려집니다. 사람으로 치면 겨울잠 자기 직전의 곰처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습관처럼 여름, 가을에 하던 방식 그대로 밑밥을 퍼붓습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추운 겨울 아침, 마음에 드는 포인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낚싯대를 펴고 가장 먼저 하는 일, 바로 밑밥 투척이죠. 두세 주먹 크게 뭉쳐서 쿵쿵 하고 던져 넣습니다. 이제 곧 고기들이 몰려들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며 든든한 마음으로 채비를 던지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실수입니다. 왜냐고요? 겨울 물고기는 적극적으로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냥꾼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에너지를 아끼는 은둔자에 가깝죠. 이런 상태의 물고기에게 갑자기 음식물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경계심만 높아질 뿐입니다. 오히려 소음과 큰 파동 때문에 자리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바로 과잉 공급입니다. 우리는 밑밥으로 물고기를 불러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겨울에는 오히려 물고기를 배부르게 만들어버리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겨울 붕어는 밥 한 톨, 떡밥 한 조각만 먹어도 금방 포만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름철 붕어는 왕성한 식욕을 자랑합니다. 밑밥을 먹고 또 먹어도 계속해서 먹이 활동을 하죠. 하지만 겨울 붕어의 위장은 거의 활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런 붕어 앞에 우리가 푸짐하게 차려준 밑밥 뷔페는 그저 한두 입 먹고 배를 채운 뒤 돌아눕게 만드는 수면제와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밑밥을 뿌린 직후 한두 번 입질이 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찌가 말뚝이 되어버리는 현상 말입니다. 이게 바로 밑밥을 먹고 배가 부른 물고기들이 더 이상 미끼에는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고기가 더 모였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배부른 고기들이 내 낚싯바늘 주변을 맴돌기만 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막 배부르게 식사를 마쳤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디저트를 먹어보라고 한다면 선뜻 손이 갈까요? 아마 대부분은 거절할 겁니다. 겨울 물고기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겨울 밑밥의 핵심은 집어가 아니라 유인입니다. 물고기 떼를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내 바늘 근처로 한두 마리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끌어들이는 거죠. 물고기를 배부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살짝 감질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유인 전략의 첫 번째 원칙은 소량입니다. 처음 포인트에 도착했을 때 밑밥을 주먹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엄지손톱만큼 아주 적은 양을 뭉쳐서 조용히 넣어주는 겁니다. 양은 적지만 냄새와 약간의 입자로 물고기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엔 충분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지속성입니다. 한 번에 많이 주는 대신 아주 적은 양을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꾸준히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밥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얘들아, 여기 계속 맛있는 냄새가 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겨울 저수지에서 제 옆자리 어르신은 꾸준히 1시간에 한 마리씩 붕어를 올리는데 제 자리엔 미동도 없었습니다. 채비도 미끼도 똑같았죠. 나중에 그분께 살짝 여쭈어보니 밑밥을 딱 콩알 3개만큼씩 30분에 한 번 던진다고 하시더군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겨울 낚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밑밥을 많이 아낄 수 있게 된 건 물론이고 무엇보다 조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입질이 없을 때 초조하게 밑밥을 더 던져 넣는 습관을 버린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 밑밥은 입자가 곱고 비중이 가벼워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양의 조절입니다. 아무리 좋은 밑밥이라도 너무 많이 주면 독이 될 뿐입니다. 이 전략은 얼음 낚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얼음 구멍에 밑밥을 한 번에 많이 쏟아붓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바닥에 밑밥이 수북이 쌓여 정작 내 바늘에 달린 미끼는 쳐다보지도 않게 됩니다. 얼음 구멍에도 아주 조금씩 꾸준히 넣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입질이 전혀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때 아주 소량, 예를 들어 새끼손톱 절반 정도의 양을 추가해봅니다. 이것은 새로운 물고기를 부르는 게 아니라 혹시 주변에 머물고 있을지 모를 물고기에게 다시 한번 신호를 보내는 역할입니다. 또한 겨울 밑밥은 향이 너무 강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에 쓰던 자극적이고 달콤한 향은 오히려 예민해진 겨울 물고기들에게 경계심을 줄 수 있습니다. 구수하고 은은한 곡물 향이나 약간의 동물성 향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밑밥의 점도 조절도 중요합니다. 너무 단단하게 뭉치면 차가운 물에서 잘 풀어지지 않고 너무 푸석하면 원하는 지점에 정확히 도달하지 않고 흩어져 버립니다. 물속에서 3분에서 5분 사이에 서서히 풀리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모든 기술적인 부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밑밥을 적게 주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을 이겨내고 찌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겨울 낚시의 가장 큰 미덕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겨울 밑밥은 물고기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바늘에 달린 진짜 미끼를 발견하게 만드는 안내판이자 이정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안내판이 너무 화려하고 거대하면 정작 봐야 할 길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옆 사람이 큰 덩어리를 첨벙하고 던져 넣을 때 여러분은 조용히 콩알만한 밑밥을 톡 하고 넣어주세요. 처음에는 불안하겠지만 1~2시간 뒤에는 분명 결과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손맛의 차이가 바로 이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정리하자면 겨울 밑밥의 치명적 실수는 바로 과유불급, 즉 양 조절의 실패입니다.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적게, 그리고 꾸준히 주는 것.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겨울 낚시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배부른 물고기는 절대 미끼를 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결국 겨울 낚시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과유불급, 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오랜 진리를 잇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기를 배부르게 만들려고 낚시터에 가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자극해 내 바늘을 물게 하러 가는 것이죠. 오늘의 가장 충격적인 포인트는 여러분이 정성껏 던지는 밑밥이 물고기를 모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입을 닫게 만들고 쫓아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잡기 힘든 물고기는 바로 배부른 물고기니까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겨울 낚시에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겨울 밑밥의 또 다른 실수는 무엇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출조 때 꼭 한번 적게 그리고 꾸준히 전략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